베트남 포병 전력 확보, 러우 전쟁 속에서 왜 한국이 최대 승자가 되었는가? 중국 네티즈닷컴에 게재된 언론 기사와 중국 네티즌 반응 번역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경제 무역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오랜 기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군사적으로 사전 대비 태세를 갖추며 일부 무기 체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억지력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베트남은 소련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지속해왔으며 중국의 군사력 강화 흐름을 일정 부분 따라가는 전략을 취해왔다. 현재 베트남 공군은 수호이 30 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해군 역시 킬로급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여러 개의 남중국해 도서를 점거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섬을 불법 확장하며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등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중국의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무기 조달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베트남의 K9 도입, 러시아 무기를 대체하는 한국 무기. 베트남의 무기 조달 전략 변화는 러시아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을 새로운 공급업체로 선택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과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20문의 K9A1 자주포를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3억 달러이며 베트남이 처음으로 한국산 자주포를 도입하는 동시에 한국 무기가 공산주의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된 역사적인 계약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K9 수출은 한국이 러시아 시장을 직접 잠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한국은 서방 및 기타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확대하며 수혜를 입고 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서방 국가에서도 대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신뢰성과 성능이 검증된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다. 결과적으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최대 승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우 전쟁 속 서방의 핫템이 된 한국 무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산 무기가 서방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FA-50 전투기는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었으며 필리핀과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채택되었다. K9 자주포 역시 서방 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베트남이 K9 도입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방산시장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베트남이 155mm 체계를 선택하며 러시아 무기와 결별하나. K9 자주포는 나토 표준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무기 체계이다. 반면 베트남은 오랫동안 소련 러시아제 152mm 포탄 체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베트남의 K9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기존의 152mm 체계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의미한다. 이는 베트남군의 기존 무기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결국 러시아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서방 무기와의 호환성을 높이는 과정이 된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K9.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K9 자주포는 현재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 중 하나이다.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과 같은 고가의 모델과 비교할 때 K9은 성능, 비용 효율성, 다양한 지형에서의 운용 능력을 고루 갖춘 것이 강점이다. 비교적 낮은 가격 덕분에 포병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국가들이 비용 부담 없이 효과적인 무기 체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것이 K9의 상업적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2S3 아카치아와 2S1 그보즈디카 같은 구소련제 노후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들은 최신 포병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처진다. 반면 K9 자주포는 베트남의 현대적인 포병 전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 포탄으로 40km, 특수탄약 사용 시 최대 60km의 사거리를 자랑한다. 또한 고속 사격 능력과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MRSI 사격 능력을 구현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는 신속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화력 지원 능력이 전력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는데 K9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자주포 시스템이다.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와 지정학적 전략 변화. 베트남의 K9 도입은 양국 관계 변화의 일부이기도 하다. 1992년 수교 이후 두 국가는 경제 기술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 오늘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해외 투자국이며 삼성, LG, 현대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협력이 방산 분야까지 확대되었으며 2022년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도 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협력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가 된다. 베트남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최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대중 외교 정책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의 군사동맹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독립적인 국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태 지역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의 동맹 재편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정리하면 베트남의 K9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 결정으로 군사력 현대화와 국방 협력 다변화, 서방 표준과의 정합성 강화를 향한 베트남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번 계약은 한국에게도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결국 K9의 베트남 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아태 지역의 군사 외교 질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한국산 자주포는 꽤 괜찮아. 허풍이 아니다. 진짜 강력한 무기. 연평도에서 불타고 있던 강력한 무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55mm 자주포. 이 판매량이면 세계 1위는 확정이네. 무기 시장은 피 튀기는 전쟁터인데 이렇게 저가로 시장을 뺏으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경쟁하란 말이야. 실제로 엄청 팔리고 있으니 승복하지 않으면 안 돼. 베트남이 우리에게 수십 문의 포를 겨누는구나. 북한이 한국을 박살내줘야 돼. 그래야 K9 같은 걸 생산하지 못할 텐데. 한국이 무기 거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아. 돈 주고 사오는 건 전혀 상관없어. 중요한 건 기술력이니까. 베트남은 1979년에 중공업이 완전히 박살났고 지금까지도 재건하지 못했어. 당시 돈을 대주던 소련도 이미 해체됐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 자금으로 구매할 재력도 없지. 반면 한국산 무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혜택도 많아. 잘하면 자동차 생산 라인까지 덤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경제적으로 완전 이득이지. 베트남은 어떤 나라의 군사 장비를 사더라도 중국산은 절대 구매하지 않아.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일이니 그저 우리 발전에만 집중하면 돼. 다만 장거리 공격 무기는 경계해야 하고 핵무기 개발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런 짓을 하면 절대로 봐주면 안 돼. 베트남은 요즘 경제도 좋고 정치 개혁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 베트남에 중국산을 사는 게 낫다고 알려줘야겠는걸. 베트남은 일찍이 중국이 지원한 무기로 중국을 때렸어. 이 쓰레기 같은 나라는 수십만 동포가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원한은 내려놓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네. 우리는 한때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줬는데 전쟁으로 보답했지. 만약 우리가 갑자기 강해지지 않았다면 이미 갈갈이 찢어졌을지도 몰라. 한국 놈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니는구나. 그 두 나라가
한통속인 건 당연하지. 애초에 그들은 중국을 적으로 삼고 있으니까. 기회만 되면 같이 없애버리려고 할걸. 그냥 무기장사일 뿐이야. 경계를 늦추지 말자.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베트남 군민을 학살한 비극을 이미 잊었고 오히려 많은 베트남인이 여전히 미국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대체 무엇이 베트남으로 하여금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만행을 잊고 중국을 버리게 만든 것일까? 왜 이러는 걸까?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다. 믿을 놈 하나 없네. 베트남은 소일본과 마찬가지로 늑대 같은 속셈을 품고 있어. 내 걸 빼앗고 훔치고 속인 다음 마지막에는 결국 물어버린다. 중국인들은 너무 시기만 하네. 마음가짐이 참 형편없다.